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오르비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좀 원전 섹터에 속하면서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 주었습니다. 특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또 최근에 실시를 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원전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순환매가 들어올 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오르비텍도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르비텍의 수급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범인과 이 사모펀드는 한 달간이죠. 어쨌든 금일은 다시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에서 매집 물량이 나와주면서 오르비텍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 자체는 결국에 체코 원전 수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에 오르비텍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은 거죠. 특히 원전주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도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이 체코 원전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증을 했는데 당시에 금액 자체가 한 1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말 이 회사가 10억이 없는 회사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유증 이슈 이후에 주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하방 모멘텀을 받았고, 현재 구간은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게 되면서 업황을 타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과연 될 것인가?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구간까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르비텍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가시화할 확률이 높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한국에서 떼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기사화가 나와주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 프랑스와 2파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강점이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기술력과 이 빠른 시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덕근이라는 분도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최선화하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시공 능력, 이 빠른 시공 능력을 앞세우면 우리나라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을 또 방문한 이슈 자체도 결국에는 한국과 체코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돌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유럽 연합 내에서 한 50%가량 원전 발전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 돈이 돼야 된다.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서 기술력도 높은 국가인 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러한 이 전망 자체는 예측을 굉장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전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자, 이런 문제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에너지 장관들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 탈원전 폐기하고 나서 온실가스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포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동률이 증가할 때 이 온실가스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원전도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섹터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제가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점인데, 이 민주당이 강조하는 산업군을 보게 되면 이 반도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AI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은 강조를 안 합니다. 이게 참 의아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원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전을 강조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AI를 가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원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의문점이 좀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서 원전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원전 섹터도 미래 산업군에서 가장 필요한 이 산업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돌아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체코 원전이 6월 중에 결판이 나게 되는데,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오르비텍도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르비텍이 왜 이 외면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다른 원전주들이 중간중간에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지라도 오르비텍은 거의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외된 원전주다라고도 표현을 드린 거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만큼 또 가격의 하향 모멘텀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가시화가 나와주면서 이 소외 이 원전 종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이 오르비텍도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구간에서 유의미한 점은 이 노란색 선은 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계별로 61선과 120선 구간인데, 일단은 이 120선 구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 있죠. 그만큼 이 매물대도 많이 분포된 이 공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1선 구간까지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은데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그렇게 되면 항상 공통 정책안을 강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통 정책안이 바로 원전이다. 트럼프든 바이든든 결국에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AI든 데이터 센터든 산업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고, 그 중에서도 발전 단가가 가장 싸고 가장 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게 원전이다라고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 에너지원으로서도 인정을 받았죠. 가동률을 높였는데 온실가스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전이 핵심 산업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르비텍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